네, 우리 내란숙의 형사재판 이야기 한 김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증인들의 증언 말고도 또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지기현이라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사법의 오명을 갖다가 평생토록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을 정리하는 것과 변론으로 이 사법부 안에 우리가 그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원을 설치하고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고도의 자율성을 주거든요.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활용해가지고 내란을 저지른 사람한테 특혜를 저질러준다? 베풀어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라는 이 상권분리 시스템을 인정하니까 지금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은 지기현 판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고요. 다만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행한 그동안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통해서 나를 시로 바꾼 법 창조 행위,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얼굴 촬영을 감싸주고 방어해줬던 행위,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올라오는 특혜를 베푼 행위,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감독할 거기 때문에 이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이 사법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사법부도 어떻게 스스로들을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 될 것이냐 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수건 사업이 늘상 대법원과 경쟁 관계에 있고 서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과 뭐 가처분 인용에 따라서 이완규를 막은 걸 보면 좀 위상이 대법원보다 위로 올라갔다 보거든요.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인데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혼자 일기 쓰든지 혼잣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 안 했거든요. 그 비겁한 모습과 헌법재판소의 당당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 의지의 모습이 전 상당히 대조적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사법부에 대한 평가 내지는 경쟁 여기에도 저는 이제 앞으로 관심을 많이 더 가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 사법부 견제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또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줬고 그다음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그때 바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 지기현이 공소 기각을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란죄로 더 이상 처벌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네. 그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은 정치 기소의 정치 판단이었거든요. 네. 1심이. 근데 그걸 2심에서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만약에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그런 식의 내란 동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사법부는 가루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리고 2심 가서 바로 잡힐 거거든요. 그럼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패밀리의 일원으로 네네. 이제 판명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기도 매우 어렵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 법관 징계니 법관 탄핵이니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전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시민들이 사법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저는 사법부도 인식해야 된다.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전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심 가서 당연히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근데 그렇게 돼도 지난번처럼 근데 네.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그러면 내란이 만약에 무죄로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나와버리면 다른 지금 수사 사안들 너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어차피 무기징역형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그걸 가지고 사형이 걱정할 안 건 되니까. 아니지만 그렇죠. 뭐 사형까지는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 스스로 지금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안 그러면 검찰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완전히 가루가 될 각오를 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어쨌든 검찰에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문정 검사 네. 페북에 보니까 지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은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온갖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군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상황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이 탈옥을 하게 되고 지기현이라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시대 이전에 좀 바퀴벌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판사라는 것은
다분히 뭐 모든 것이 다 공정과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사법 역사상의 원 포인트로 윤석열에만 해당되는 법 저는 창조가 아니고요. 법을 사실은 파탄내면서 파탄내면서 위법 위헌 행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많은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이야기하지만 잘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가서 뭐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재판을 좀 받아봤고요. 저도 사실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선배입니다. 아,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학생운동 하다 그랬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묻고요. 그리고 고향 그리고 직업을 묻습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에게는 대신해서 지기현 판사가 그 일을 해줬다는 그렇죠. 거고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다 답했죠. 그렇죠. 예, 그랬다는 것이고요. 우리 작가님 얘기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에만 특별히 가죽의자를 안 치고 변호인 뒷줄에 안 치고요. 가죽의자였습니까? 그건 못 봤네요. 제가 이제 오늘 어제 밤에 제가 그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그 대통령 한 명은 이제 파면당니까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이제 형사 재판에서 그 뒤에 파란색 천의자를 앉았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뭐 가죽 의자가 섞여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거였는데 이제 혼자서 가죽 의자만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만 가죽 의자 주냐 이렇게 얘기를 올렸더니 그거 따로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거를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일종의 암묵적 동의나 합의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 얘기가 됐으니까 가능하잖아요. 혹은 이제 저는 이제 알아서 변호인들이 이제 그 충성 경쟁했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참 그 글을 올렸더니 우리 극우님들이 그 SNS에다가 숨 쉬는 것도 불편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막 빨갱이는 다르네 이러면서 엄청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돌아온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윤어게인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 단순하게 이제 사법 어떤 절차나 사법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극우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상 저한테도 계속 이제 극우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님 그분들 아직 내란 수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죄 추정 원칙 모르냐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는 거예요. 아무리 탄핵을 당해도 윤석열이 법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기현의 태도를 보니 무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그 훌륭한 문장들로 이미 제압됐던 내란의 행위들인데 지금 저런 그 지기현 판사의 행동이 그 일말의 기대 가능성과 그 사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착각을 자꾸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의자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 게 맞다면 사실 이제 뭐 편안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모두가 다 용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가만히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검찰도 가만히 있었고 판사도 가만히 있었고 법원 경위도 가만히 있었고 그걸 다 바꿔치기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보태면요. 지기현 판사가 위험한 게요. 사실 우리 내란 수계와 가장 적극적인 동조를 했던 김용현과 노상원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어요.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완전 비공개 재판을 완전히 하고 있죠. 비공개 재판을 방청객도 없고 취재진도 없이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지기현 판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기현 판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내란 수계를 지금 또 탈옥시켜서 자유롭게 활보해주게 하게 있는 게 지기현 판사예요. 재구속을 하지 않고 사실은 있다. 뭐 두더지처럼 밑으로 가고 뭐 방청객이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기현 판사의 가장 큰 잘못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금 또 밖에서 탈옥시켜서 뭐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비화폰을 지금 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파괴하고 있다 이런 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답답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법원장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원행정처장과 예, 대법원장이 그렇지.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청할 수 예, 있죠. 직무상 직무 위반이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처할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가지고 제적의원의 3분의 1에 탄핵할 수 발의해서 있죠. 예, 과반수 찬성을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가 고민이 되겠지만 반드시 저는 기피 신청 내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징계로 이건 처리하기보다는 지금 탄핵을 윤석열이 당했지만 윤석열의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저 지기현 부장의 이상한 행동들이 결국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유착의 관계가 상당히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렇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 강화, 확대 강화 공약을 냈거든요. 저는 그 일환으로 저 공수처 확대 강화 해야 된다고 보고 확대 강화했을 때 1호로 저는 지기현 부장도 법관에게 우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 권한을 줬지만 그렇다고 수사 대상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성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유착의 관계가 지금 의심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확대 강화되는 차원에서 좀 지기현 부장은 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미 고발이 배당. 들어가 있거든요. 배당이 그렇다면 이제 됐습니다. 배당이 됐어요. 됐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전 공수처가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이 많고 너무 희한한 일들이 네. 발생하고 있는데 법관 전체를 우리가 뭐 싸잡아 그거보다는 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 좀 핀셋으로 좀 강도 높은 공수처가 좀 밥값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수사를 해야 된다. 저도 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탄핵과 관련 절차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국민들이 거기에 혐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고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공수처가 되든 뭐든 간에 본보기를 삼아서요.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정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예, 대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이 모습을 재판 방영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라고 물론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거를 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 촬영은 원래 기본적으로 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번 막았죠. 막았다가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이제 설레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촬영이 가능하게 한 건데 뭐 그 부분을 아예 생중계를 해서 다 재판의 전과정을 보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법부가 그렇게 한 예가 없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부분에 또 내부적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재판이라는 건 공개되기 때문에 생중계는 못하더라도 기자들이 들어가거나 다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끝없는 관심. 왜냐하면 박근혜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구속받아서 재판받았는데 처음에만 좀 시끌벅적하다가 한 2년차, 3년차부터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관심이 없어졌죠. 관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박근혜처럼 뇌물 사건이 아니라 국헌 문란의 이건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거는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꾸 이렇게 기억에서 우리가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내란 박물관으로 좀 지정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 내란을 끝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는 네. 좀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적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첨언을 한다면 저는 대법원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이제 뭐 재판의 이제 독립성 때문에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나 여기에서 내란의 재판 그리고 이제 중대 사안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인 어떤 그 법행정 이제 아무튼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입장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사실 그 지기현 판사가 나를 시로 바꿔서 이제 그 탈옥을 시켰을 때 사실 지기현 판사조차도 상고심에서 상고를 해서 이걸 한번 그 검토를 받아봐라 했는데 심우정이 안 한 거예요. 네. 그래가 즉시항고를 해서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대법원 행정처장께서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자기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법관이잖아요.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이제 대법관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사위나 이런 곳에서 전부 이제 불러가지고 내란 재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내란
내란숙이 윤석열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뭐 노상원 등 이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자체가 다 숨겨짐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은 피고인이 받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여야 되거든요. 불편부당하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법원 행정처장과 대법관들 이제 모두에게 사실상의 어떤 그 지침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연 판사 자체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직연 판사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네. 것처럼 이제 우리 패널들도 우리 신인교 변호사님도 방송 많이 하시니까 다른 데서 직연 맨날 얘기를 하시고 맨날 얘기하시면은 아마 못 견뎌서라도 계속 아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저도 요거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보충하면 판사들이 가장 아픈 걸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 헌법 소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 잘못된 헌법 재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요건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윤석열을 봐주기를 사법부가 결단해서 한다. 그럼 그거 재판 누가 수긍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스텝을 대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일에서나 이런 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사심의 역할 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그거 다 선택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장 뼈아픈 대법원의 위상을 건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사법부가 정신 맞아. 차리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연 너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망하게 그렇죠. 생겼어.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런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메시지를 법원 줘야 안에서도 된다. 밥 혼자 먹어야 될 건데. 그렇죠. 야, 너 똑바로 해.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재판 안에서 헌법 노동시국을 소원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사법부의 개개의 판단까지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최종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재판에 관한 헌법 소원도 우리가 좀 열어주는 길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렇습니다. 제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